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춘근의 국제정치 10번째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게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체인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본적인 정책 변화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파라다임이라는 게 아주 그 중요한 학술 용어인데 네, 세계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한 5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고정돼 있고 별이 태양이나 별이 움직인다고 천동설. 천동설이죠. 그게 그 당시에 파라다임입니다. 네. 근데 그 천동설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똑같은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가 다 설명이 다 됩니다. 근데 요만한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율리우스력을 개선한 그렇죠. 그레고리우스력.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지구가 서 있고 해가 돈다라고 하던 시절에 만든 달력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게 오차는 없네요. 거의 맞는 네. 거죠. 근데 요만큼 틀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구가 돌고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게 설명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라다임이 바뀌는 거죠. 이 파라다임은 거의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네, 지동설로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거는 사실은 혁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동설 시대나 천동설 시대나 달력은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학술적으로 파라다임이 무슨 네. 뜻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네. 썼는데, 지금 한국의 통일 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는 상생 정책이라는 말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공존 듭니다. 정책인 공존 거죠. 상생. 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공존 상생을 통일 정책으로 조금 그러니까 불리는 거예요. 네. 공존이나 상생 정책은 통일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북한하고 공존 상생하는 데는 좋은데 그것이 통일로 가는데 정말 좋을까? 네. 그거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북한과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죠. 이거라면은 개성공단이 존재해도 되지만 좋은 거죠. 통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통일 정책이냐 했을 때는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이게 통일 정책이냐 했을 네.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학술적으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게 다 통일 정책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또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통일 정책 그러면은 통일이 된 이 나라의 모습이라든가 그 이룩하기 위한 과정 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진 통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과 과정이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북한에다가 이식해 갖고 덮어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간다. 네. 그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멸공, 승공 뭐 멸공이 세다 해서 네. 승공 통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공산주의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 하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그렇지 얘기 멸한다는. 아닙니까? 네. 그 다음서부터는 말은 통일 정책이라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이 가치. 그런데 그것도 뭐 물론 전혀 틀리는 얘기는 아닌 거가 서양에서 펑셔널리즘 기능주의라는 국제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라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문화적으로 통합하면은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언젠가 있다는 친해질 수 있다. 네. 그건 이제 유럽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상당히 낭만적인 그렇죠. 이론이네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공존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 결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을 멸하겠다는 공존이 생각을 아니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존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가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네. 그냥 가난한 이웃을 밥 먹고 살라고 용돈을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은 그 용돈을 받은 사람들이 꼰총을 샀어요. 네. 그러면서 용돈을 주지 않고 네 거를 다 줘라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다 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꼰총을 샀는데 아직 총알을 못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알까지 사게 이제 보니까 총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저거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이어오던 그 대북 통일 정책은 이제 파라다임 체인지를 하는 하고, 네. 그 상황이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가운데 핵심어는 뭡니까?
변하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북한을 거죠. 변화시키겠다. 그것도 압력으로. 그렇죠. 우리가 물리력을 가해서 변화시키겠다. 그렇죠. 네.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네. 개성은 시작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막 그 뭐 폭격기도 첨단 오고 무기들이 첨단 무기도 오고. 오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 북한을 아주 세게 압박하는 그런 안건들이 네. 국회에서 양원에서 뭐 아주 압도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 그 훈련명 중에 하나를 참수작전이라고 붙인 데 대해서 아주 단말마적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미국의 전략이 그게 이제 이것도 또 말하자면 복잡한데 아직까지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은 대군주의 클라우제비츠의 네.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나라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려면은 1차적으로 저 나라 군대를 경멸시켜야 된다. 네. 그게 이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나오는 건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이 미국이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 가서 후세인 군사력을 다 없앴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라크 국민들한테 네. 이제 이라크는 여러분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후세인은 이제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후세인이 뭐 화학탄까지 써가지고 이라크 국민들을 뭐 몇십만씩 죽이는데 못하더라. 그래서 미국이 놀란 거가 아니 우리는 그 책에서 배운 대로 이 전략을 했는데 그 전략이라는 것은 적의 핵심을 타격하는 네. 겁니다. 근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의하면 적의 핵심이 적의 군사력이에요. 네. 근데 후세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저 독재자 저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이게 어느 나라의 그 핵심을 파괴하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다 없앤 건 옛날 얘기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괴멸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존재한다는 네, 그 이라크는 얘기죠. 존재했고 후세인은 쿠르드족, 이라크 내의 쿠르드족을 향해서 오히려 더, 생化무기를 예.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저 독재 국가랑 전쟁할 때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전략 핵심이 아니라 지도자구나. 독재자가 문제로 독재자가 바로 네. 이 전략적인 핵심이다. 네. 스트래티지 코어가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이 다른 걸 때린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기술이 없은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걸프 전쟁하면서 이 독재자를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겠다. 참수 작전이라는 건 바로 그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 전략 개념이 2000년대부터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독재 국가랑 싸울 때는 그 나라 적국의 국민이라든가 적국의 군사력을 상대하지 않고 적국의 지도자를 상대하겠다. 독재자. 네. 독재자를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 네. 그러고 나서 미국이 한 일 보세요. 후세인 참수했죠. 가다피 참수했죠. 알카에다 참수했죠. 미국은 그 나라 군사력하고 싸우지 않고 그 나라 지도자만 골라서 경멸하는. 용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 한 10년 동안 미국이 한 거 보면 전부 그래서 그 미국이 북한하고 전쟁하면은 북한 군대 뭐 참 헐벗고 굶주린 군대 100만하고 싸우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유엔의 그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열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황교안 총리는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모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거가 이제 스스로 김정일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다 기록하겠다는 거는 나중에 벌을 줄 때 그 죄목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권 여기 그 기구가 오면은 일단 그런 사업을 합니다. 김정은이 죄 지른 걸 전부 찾아내가지고 기록하고 네. 이런 거는 스스로 김정은의 이 악행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겁을 먹게 하는 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좀 과감하고 무모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보다는 이 김씨 왕조 예. 얼마나 자녀 수명이 남았다고 예측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좀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그 우리나라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직책이 인민무력부장입니다. 네. 인민무력부장은 김일성, 김정일 거의 한 60년 정도 했죠. 네. 그동안에 한 10명, 열 몇 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한 6, 7년, 7, 8년 이렇게 했어요. 임기가 기네요. 네. 그런데 김정은 정권 3년 동안에 인민무력부장이 6명 바뀝니다. 5개월마다, 반년마다 바뀌는 것이죠.
뭐 김정은의 수명도 그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를 떠받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이민무력 부장은 무섭죠. 김정은이가 보기에. 그러니까 쉬지 않고 바꾸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그 얘기죠. 지금 그러면 김정은의 자녀 수명이 뭐 6개월이라고 아니 6개월이라는 게 아니라 3년? 아니 이제 네. 그건 뭐 우리가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기 대한민국이 나름이죠. 얼마나 의지를 그렇죠. 가지고 움직이느냐지만 뭐 우리가 가만 놔두면 뭐 몇십 년 갈 수도 네. 있죠.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심지어는 이 위기가 얼마나 갈까요 그러는데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요번에 위기를 정말 끝낼 수 있는 네.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가겠죠. 아무래도 계속 뭐 앞으로 점점 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네. 따라 달라질 겁니다. 뭐 핵을 포기한다든가 뭐 그건 모르지만은 이 신중한 국제 문제를 스포츠에 비교하는 게 좀 가당치 않기는 합니다만 축구에서도 야구에서도 득점을 해야 될 때 득점을 못하면 꼭 상대에게 반격을 당합니다. 네. 그렇죠. 예. 아무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은 북한을 더 이상 공존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안 크죠. 없애야 할 상대. 그래서 최소한도 네. 대폭 변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 김정은 스타일로 변화는 힘들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 통일을 천명한 것이고 이제 이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일관되게 북한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향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뭐 말씀이시네요. 레짐 체인지 이거 미국 기사를 보면 콜랩스라는 말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붕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콜랩스는 붕괴죠.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 그렇죠. 김씨 이거가 왕조가 저는 좀 붕괴할 수도 어려운 있겠군요. 상황이지만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 한문으로 위기라는 말은 그 두 뜻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험하지만 기회가 된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김씨 왕조의 붕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꿈을 꿔야만 꿈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역시, 잘해야죠. 네, 대한민국 하기 나름이다. 우리 국민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목함 지뢰 사건 이후에 바뀐 여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염증을 내면서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또 예,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그 얘기를 국방부 뭐 이렇게 그 회의에 갔다가 들었는데 네. 우리가 그때 목함지뢰 때 그 병사들이 야 내가 지금 제대를 바로 앞둔 병사들이 내가 후배도 놔두고 집에 갈 수 없다 그래갖고 막 저녁 연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요번에 그 북한이 핵실험한다면은 그 연기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우리 젊은 네. 친구들이 다릅니다 옛날하고. 그 자신도 있고. 네. 그때도 한 그 부대에서 50명 또 다른 부대에서 네. 수십 명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나와서 회사에서 다 뽑아갔어요. 회사에서 뽑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뭘 잘했겠습니까? 회사가 뽑은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투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 회사를 위해서 무슨 네. 일을 못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회사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죠. 회사로서도 그런 사람 그렇죠, 뽑으면 그렇죠. 이익일 그럼요, 겁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결국 김씨 왕조의 붕괴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국민의 단결된 여론, 이것이 정책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